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세션에서는 각종 AI 툴을 이용해서 이제 네이버 블로그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참고로 저는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서 제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AI 관련한 주제로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은 절대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보여드린 방법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좋은 글을 작성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훨씬 더 가독성이 높은 글을 작성하고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해서 더 좋은 블로그를 운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린 방법은 그냥 참고로 이제 이렇게도 가능하구나 정도로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저는 AI 도구를 이용해서 글을 쓰고 그리고 그 글에 관련된 이미지를 뽑는 이제 방법을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네이버 블로그가 아니더라도 이제 글을 쓸 수 있는 플랫폼이나 채널에 이제 내 글을 올리고 싶다 했을 때는 이 방법을 이제 응용해서 나만의 방법으로 이제 만들어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재미로서 이제 이렇게 글을 쓰고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 수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블로그도 이제 운영을 할 수 있구나 정도로 참고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글을 쓸 때 활용하는 거는 이제 AI의 GPT 모델의 캔버스 기능을 활용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미지 뽑을 때는 이제 GPT 내에 있는 달리라는 모델뿐만 아니라 무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AI 툴을 통해서 이제 블로그를 작성한 것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우선 GPT에 이제 캔버스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을 하고요. 이 캔버스는 이제 GPT에서 글을 쓰거나 아니면 코딩할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내놓은 모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본 GPT UI에서 왼쪽 상단에 이제 드롭다운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처럼 폼 모델이 있고요. 그 아래 For with Canvas라고 하는 걸 누르면 이제 캔버스 기능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AI 관련 아니면 특정 주제로 블로그 글을 쓰고 싶다 했을 때는 이 글에 관련된 네이버 블로그 글을 써줘라고 해도 괜찮지만, 만약에 내가 이제 대주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AI는 대주제가 있지만 AI 관련해서 어떤 특정 주제로 네이버 블로그 글을 써야 될지 모를 때 GPT에게 주제를 찾는 걸 이제 물어보는 것부터 보통 시작을 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AI 관련된 네이버 블로그 글을 쓰려고 해. 주제 몇 가지 추천해줘. 라고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GPT에서 나름 이제 네이버 그 블로그 글에 어울리는 주제들 몇 가지를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쭉쭉 나오게 되고요. 네. 이제 나오게 되고 하나씩 보면 AI가 창작의 미래를 바꾸다. 이제 예술과 창작물에서의 혁신의 변화. 이제 되게 자주 등장하는 이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최근에 화두가 되는 게 AI를 통해서 뭐 이미지를 뽑거나 영상을 만들거나 하는 모델들이 워낙 빠르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첫 번째로 나온 것 같고요. AI의 지속 가능성, 인공지능과 교육, 챗봇 이상의 존재, 인공지능이 바꾸는 소비자 경험, 마케팅에서의 AI 활용, 이걸 한번 음, 조금 더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주제는 제가 봤을 때 AI와 일자리의 미래,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넣고 위 주제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글을 작성해줘 라고 그냥 처음부터 다이렉트로 이제 블로그를 작성을 해달라고 프롬프트를 넣는 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UI가 바뀌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이게 캔버스 기능입니다. 따라서 지금 글이 작성이 되고 있는 이 화면을 저희가 캔버스라고 부르게 되고요. 저희가 원하는 블로그 내용 글에 본문이 들어가는 파트이고, 왼쪽에 보면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는 작은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 저희가 본문에서 어떠한 걸 변화를 원하는 거를 프롬프트로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 나갈 수 있는 프롬프트 창이기 때문에, 사실 캔버스의 가장 좋은 기능은 내용을 보고 바로 이제 왼쪽에서 이제 글을 업데이트 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넣을 수 있다라는 그 기능이고요. 그리고 보통 저희가 기본 GPT에서는 이 글의 전체적인 것만 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캔버스에서는 이제 특정 파트를 딱 집어서 수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글을 쓰거나 수정을 함에 있어서는 확실히
기본 이제 GPT 모델보다 이 캔버스 모델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을 봤을 때 AI와 일자리의 미래, 이제 사라진 직업들, 생겨난 기회들, 직업 재교육의 필요성, 미래를 준비한 자세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만약에 블로그를 쓴다면 이제 AI를 통해서 이제 새로 생겨난 기회들, 없어지는 것, 새로 생겨나는 것, 제국의 그래서 미래를 준비한 자세인데, 음, 효율성 측면을 비교를 해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AI 기술이 도입되면서, 음, 면서, 사람들이 각 업무를 수행할 할 때, 어, 이 효율성 측면 관련 항목도 추가해줘. 라고, 일단 좀 애매하지만 일단 프롬프트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는 본문에 제가 추가해달라고 했으니까 기존에 있는 본문의 글들은 유지를 하면서 아마 이 효율성 측면의 글을 아마 추가를 해줄 겁니다. 보신 것처럼 업무 효율성 향상이라고 하는 이제 파트가 새롭게 나오게 됐고요.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직업들 그리고 저는 AI 관련해서 일자리에 있어 변화를 주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도 추가해줘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뭐 각 기업들의 이제 사례들을 아마 추가를 해주게 될 예정이고요. 일단 처음에 여기 나오고 아마 네, 지금 네, 이렇게 되고 위 제안한 내용을 본문에 추가해주라고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좀 놀라운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웹에 있는 기사를 출처로서 가져왔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캔버스 모델에서 추가된 건데, 원래 이 출처랑 참고할 수 있는 기사를 가져오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뭐 몇십 번의 이제 네이버 블로그 글을 썼을 때 한 번도 이런 기능이 안 나왔었는데 아마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런 참고할 수 있는 뉴스 기사와 링크를 주는 이제 기능이 업데이트가 된 것 같고요. 참고로 이런 이제 출처를 주는 거는 펄플렉시티라고 해서 다른 이제 GPT와 같은 이제 AI 그 검색 기반 모델에서 활용을 많이 했던 건데 아마 이 GPT에서도 이 기능이 업데이트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 내용을 추가해달라고 해서 지금 AI와 일자리에 변화를 주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이제 각 기업과 이제 이 자세한 사항들을 추가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이제 원하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런 주제도 이런 항목도 추가를 해줘라고 하는 거지만 만약에 특정 양식 있는 블로그 글을 쓰고 싶다. 아니면 특정 항목에 있어서는 내가 이러한 순서로 글을 쓰고 싶다 했을 때는 그러한 것도 프롬프트에 녹이면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이걸 한 거를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추가해줘 라고 하고 나서, 어, 다시 작성을 해볼게요. 음, 네. AI 관련 기업 사례들을 추가해 주되, 일자리에 있어 변화를 주고 있는 아래 형식에 맞춰서 글을 작성해줘 라고 하게 되고요. 회사 및 브랜드명, 활용하고 있는 AI 기술, 고용 변화 및 결과의 순서대로 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저희가 아까 넣었던 이제 기업 사례에 있어서 저희가 프롬프트로서 요청했던 이 양식과 스타일에 맞춰서 글을 다시 작성을 해줄 예정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저희가 추가 요청했던 AI와 일자리에 변화를 주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항목에서 회사 및 브랜드명, 그리고 활용하고 있는 AI 기술, 고용 및 변화 및 결과에 대한 순서로서 이제 작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항목을 추가하고 나서 원하는 형태로 이제 매뉴얼로 바꿀 필요 없이 처음부터 프롬프트로서 이런 양식을 맞출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 이거는 캔버스에만 있는 기능인데 조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독해 수준을 저 같은 경우는 이 우측 하단에 이 연필 모양을 통해서 이제 각각 기능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처음부터 보면 이제 이모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활용을 많이 하진 않는데 이제 이모지를 이번에 넣어보겠습니다. 이모지를 넣게 되면 이제 이 블로그 글에 약간 각 단어에 이제 어울리는 이모지가 이렇게 추가가 되게 되고요. 아마 조금 편하고 캐주얼한 내용을 다루는 블로그나 이제 글을 쓰는 이제 채널을 운영하실 예정인 분들은 이 이모지 기능을 활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블로그 글에 따로 이모지를 넣고 있진 않기 때문에 이 기능을 저는 따로 활용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듬기는 말 그대로 모든 걸 작성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다듬게 되고요. 그리고 독해 수준, 저는 이 기능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제 원하는 저희가 작성하고자 하는 글의 난이도에 따라서 이 독해 수준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원생부터 대학생, 고등학생, 뭐 초등학생, 이제 유치원생까지인데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의 이제 독해 수준에 맞춰서 글을 작성해 달라고 하는 편이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보신 것처럼 GPT가 글을 쭉 리뷰를 하면서 조금 더 고등학교의 독해 수준에 맞춰서 글을 작성을 해준다라고 해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쭉 나오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항목들에 대한 길이가 좀 짧은 것 같아서 길이를 좀 많이 늘려보겠습니다. 예, 가장 길기를 보겠습니다. 가장 길게 했을 때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보다 훨씬 더 길게 나오고 있고요. 저는 각 항목별로 이제 내용을 엄청나게 길게 작성을 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 정도가 딱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원하는 글의 길이에 맞춰서 캔버스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쭉쭉 나오고 제법 이제 블로그 형태의 글을 이제 그 형태를 갖춰가고 있고요. 이렇게 되고 나면 저희가 내 블로그 글에 들어간 게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이 블로그 글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뽑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뽑을 때 이제 GPT에 있는 달리라고 하는 모델도 사용을 하고요. 다른 이제 네오라르도 그리고 이디오그램이라고 하는 모델도 사용을 하고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캔버스에서 왼쪽 하단에 이 프롬프트에서 골뱅이를 누르면 이제 GPT에서 뭐 GPT 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GPTS를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선택을 하고 나면 이 캔버스 자체에서 GPTS의 프롬프트를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GPTS를 설정하지 않고 명령을 넣는 것과 GPTS를 설정하고 나서 명령을 넣는 거에 어떤 차이가 있냐 봤을 때 이 GPTS라고 하는 거는 특정 페르소나, 다시 말해서 인격체가 이제 설정이 된 GPT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이제 달리라고 하는 GPTS는 아마 GPT에서 이러한 페르소나를 입혀놨을 겁니다. 너는 이미지를 만드는 이미지 전문가야. 어떤 프롬프트가 왔을 때 뭐 어떤 이미지 전문가로서의 결과물을 만들어줘 라고 하는 하나의 페르소나, 인격체를 심어놨기 때문에 이 GPTS였던 명령을 했을 때 심어진 이 인격체에 따라서 이제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그걸 저희가 GPTS라고 부르고 있고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제 아무것도 없는 GPT에 넣었을 때보다 훨씬 더 고도화되고 저희가 원하는 목적성에 맞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줄 수 있는 기능이 GPTS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달리라고 하는 이미지 만들기 전문가 GPTS에 이제 이 네이버 블로그 글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위 네이버 블로그 글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각 항목에 맞춰서 개별 이미지로 생성해줘 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GPT 달리라고 하는 모델이 이 블로그를 참고해서 이제 이미지를 작성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일자리 변화라고 하는 블로그를 작성해 줬는데, 너무 좀 화려한 것 같아서 조금 더 단조로운 이미지로 만들어주고, 각 항목에 어울리는 이미지들을 8개 만들어줘 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너무 단조롭게, 그리고 저는 이거는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저장을 하고, 저는 이렇게 원하는 이미지가 나왔을 때, 그때그때 저장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미지 뽑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다듬기 할게요. 근데 이거 참고로 다듬기 하면 저희가 추가한 이모지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거 좀 신기했는데, 이모지가 없어지기도 한데, 이번엔 없어지진 않네요. 이렇게 다듬기 하면 저희가 뭐 표현이라던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표현이라던가 단어들을 조금 더 이제 업데이트를 해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GPT를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뭔가 GPT에 달리라고 하는 모델로서 이미지를 만든 게 좀 확실한 한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아직 편집이 완료가 안 돼서 편집 완료되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일단은 위 블로그 글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프롬프트를 영어로 작성해줘. 제가 왜 이 블로그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영어 프롬프트로 요청을 하냐면, 저는 다른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도구를 통해서 이 블로그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뽑을 거기 때문에 이 프롬프트를 요청을 한 거고요. 그리고 요새 나오는 대부분의 생성형 AI 이미지는 이제 영어만 작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GPT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든 이제 GPT 모델이기 때문에 한글도 저희가 잘 작동을 하지만 이제 다른 AI 모델들은 대부분 영어로 프롬프트를 넣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면 저는 이제 새롭게 생겨나는 기회들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다른 데 사용을 해볼 예정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이디오그램이랑 레오나르도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가끔씩은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이 모델을 사용을 하지만 좀 슬프게도 이디오그램이 예전에는 하루에 몇 토큰을 주고 이제 몇 장까지는 무료로 뽑을 수 있게 만들어졌었는데 최근에 이게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늘 따로 사용을 하진 않았는데 지금 생성을 할 수 없게 돼서 일단 이거는 계속해서 뭔가 유료로 전환이 되고 있는 모델 같아서 이건 넘어가고요. 제가 레오나르도라고 하는 모델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GPT에서 이제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여기 넣어 보겠습니다. 레오나르도 같은 경우도는 이제 하루에 몇 토큰을 주고 그 토큰을 소진할 때까지는 이미지를 무료로 뽑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도구입니다. 저는 사실 레오나르도가 되게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되게 자주 사용하는 이제 이미지 생성 모델이고요. 이거는 뭐 네이버 블로그 글을 쓸 때뿐만 아니라 내가 그냥 이미지가 필요하다 했을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AI 모델입니다. 따라서 이제 나왔는데 저는 사실 여기서 뭔가를 활용을 한다면 New AI Related 이제 Professions라고 하는 거를 일단은 사용을 하고요. 제가 다른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직업 제격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이미지도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이것도 이제 여기에 그대로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실 수 있듯이 저희가 이미지 프롬프트를 직접 작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각종 AI 모델을 이제 연결시켜서 GPT에서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프롬프트를 얻어내고 그리고 이 프롬프트를 그대로 이제 AI 모델에서 활용해서 이미지를 뽑아내는 이렇게 AI 도구들끼리 연결시켜서 충분히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뭔가 저희가 진짜로 수작업으로 머리를 써서 해야 되는 기능들은 거의 다 AI로서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게 나오는 동안 이제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한 걸 제가 좀 소개를 드리면 일단 플레이그라운드는 처음부터 이제 이미지를 프롬프트로서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 몇 가지 템플릿을 줍니다. 몇 가지 이제 원하는 템플릿을 주고 그 템플릿에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 이미지를 완성해 나가는 기존에 방금 보여드린 레오나르도는 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플레이그라운드에 들어오면 이렇게 원하는 목적성에 맞춰서 이런 템플릿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셜 미디어 포스트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면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이미지 템플릿들이 쭉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커서를 놔뒀을 때 오른쪽 상단에 프로라고 나오는 거는 이거는 이제 그 유료 모델로서 그 멤버십을 가입을 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이미지 템플릿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고 신기한 게 좀 괜찮다 생각하면 다 유료 모델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재밌네요. 이런 거에서 이제 그 고용이 변하니까 employment changes because 고용의 변화 because of AI tech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템플릿에서 제가 요청한 그 프롬프트에 맞춰서 이미지를 바꿔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 교육의 필요성 관련한 이미지 요청을 했는데 오늘따라 퀄리티가 많이 좋진 않네요. 그래서 일단 예시로 저 같으면 이제 이게 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이미지로 나온 거고요. 원래 조금 더 블로그 이미지에 맞게 나오는데 오늘 나온 이미지들은 뭔가 너무 조금 활용도가 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네요. 네. 일단 플레이그라운드에 보면 이제 제가 AI 기술로 인해서 고용의 변화에 대한 이미지를 했을 때 지금 Adapting to Change Employment Challenges라고 해서 저는 사실 이런 이미지를 좋아하긴 합니다. 뭔가 되게 직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이미지를 좋아해서 이거는 익스포트에서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이제 얻을 수 있고요. 네. 그거는 제가 30 토큰이 남아서 한 번 돌릴 때마다 세 개의 이미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거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돌릴 수 있어서 한번 다른 걸 해보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라고 하는 거를 이미지를 뽑아달라고 하고요. 더 이상 안 되네요. 아, 네네. 이거는 마지막으로 된다는 거였네요. 그리고 플레이그라운드에서도 이제 다른 이미지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또, 음,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건 아마 제가 봤을 때 제가 입력한 워딩이 그대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changes due to AI 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미래를 준비한 자세. 그래서 이거는 좀 직관적으로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원하는 걸 다운로드를 하고요. 그리고 네, employee changes AI 관련된 워딩이었으니까 AI 관련된 워딩을 넣어달라고 하겠습니다. AI hack wording to the image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드저니를 이제 얼마 전에 좀 사용할 일이 있어가지고 한 달 결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무료로 사용하신 분들께서는 미드저니를 굳이 사용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미드저니가 어느 정도의 퀄리티의 이미지를 뽑을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면 좋은데 오늘은 제가 시간 관계상 이제 미드저니는 제가 다음번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넘어가고 지금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이제 제가 AI 관련된 워딩을 넣어달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고요. 저는 플레이그라운드도 잘 사용하면 되게 직관적으로 이미지를 잘 뽑아줘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이버 블로그로 가서
이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달리한테 마지막으로 이미지를 좀 뽑아달라고 하겠습니다. 위 블로그의 썸네일로 사용할 만한 흥미로운 이미지를 5개 뽑아줘. 라고 하고 나서 저는 보통 이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 블로그 쓸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제 네이버 블로그 글을 쓸 수 있는 창이고요. 저는 보통 이렇게 템플릿에서 제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템플릿을 저장을 해놓고 이 템플릿에서 내용만 바꿔서 작성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서 이미지를 만들어줬고요. 그걸 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네요. 이런 것도 저장을 하고, 저장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제목을 안 정했잖아요. 위 블로그 글에 어울리는 블로그 제목 10가지 추천해줘. 라고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10가지가 추천이 됐고요. 하나씩 보면 AI와 일자리의 미래, 기회와 도전의 시대, 괜찮은 것 같네요. 쭉쭉 보면 사라진 직업, AI 일자리와 업무 효율성, 위기인가 그인가. 저는 이 5번째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 5번째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이제 그대로 가져오게 되고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이 네이버 블로그 텍스트를 바꾸게 됩니다. 처음에는 보통 서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서론을 복사해서 이렇게 바꾸고요. 그리고 사라진 직업들 후원에 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사실 그 뒤엔 되게 반복적인 작업들의 연속입니다. 따라서 생겨나는 직업들이니까 이제 넣고 이걸 그대로 넣고 저는 사실은 혹시 나중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네이버 블로그를 노션이라고 하는 채널에 업로드하고 노션에서 다시 네이버 글로 이제 가져오고 있는데 사실 별도로 저장할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이 GPT가 써준 이제 텍스트를 그대로 여기에 네이버 블로그 글로 가져와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렇게 가져오면 됩니다. 다음은 기업들. 그리고 음, 그리고 이것도 들어가야 되네요. 그래서 사실 이 D는 되게 단순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대로 그를 이제 템플릿에 맞춰서 그냥 넣으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쭉하고 사실 미래를 준비한 자세는 저희가 결론에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결론에 넣겠습니다. 일단 6번부터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건 삭제를 하고 결론에는 이제 미래를 준비한 자세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이제 텍스트는 다 준비가 됐는데 이제 텍스트에 뭐 줄띄우기라던가 문단 구별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단 구별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좀 마이너한 부분도 좀 처리를 해주면 이제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 훨씬 더 가독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세부사항도 따로 조율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넣어야 돼서 저는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넣을 거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 공간이 많이 없으면 드래그해서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러가 어떤 건지 볼게요. 변화를 주고 있는 기억 열었네요. 여러 기억이니까 말씀 넣어주고 여기서도
띄우기를 해주고, 이것도 지우고, 줄 띄우기를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마지막도 지워주고 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이미지를 넣어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뭔가 기억이 안 날 때는 이렇게 그냥 바로 넣습니다. 근데 이게 썸네일 이미지로는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서 음, 이렇게 보면 미리 보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음, 저는 이걸 넣겠습니다. 이걸 넣겠습니다. 이걸 넣겠습니다. 이거를 대표로 넣게 되고요. 그럼 이제 이 이미지가 네이버 블로그의 썸네일로서 나온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다 비슷하기 때문에 뭔가 이미지에 딱 항목에 맞는 이미지가 아니라고 하면 저는 그냥 순서대로 넣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넣었기 때문에 이제 이걸 넣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이걸 넣으면 되겠죠? 네. 그래서 마지막 세부상 조율만 하고 나면 블로그는 끝입니다. 하게 되고 그리고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각 항목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딱 맞춰서 뽑았다 했을 때는 저는 이제 딱 그 항목에 맞는 이미지를 뽑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대로 드래그를 했지만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딱 그 항목에 맞는 이미지를 보시고 당연히 그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되고 마지막은 저희 보통 이미지 그 블로그는 태그를 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블로그 글에 어울리는 태그 뽑아주고 각 태그 앞에 지고 콤마를 통해 나열해줘 그거 됩니다. 한글로 작성하죠. 나오게 되고.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저희 네이버 블로그 글에 하나 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발행을 누르면 네이버 블로그 글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네, 저는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GPT랑 다른 무료로 이제 이미지를 뽑을 수 있는 AI 툴을 통해서 블로그를 작성을 하고 있고요. 사실 GPT는 저는 유료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GPT 유료를 활용을 해서 이 정도 퀄리티와 이 정도 시간으로 이제 블로그를 계속 작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금액보다는 훨씬 더 큰 가치를 얻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는 네이버 블로그나 아니면 다른 뭐 글을 쓰는 플랫폼 운영하실 분들은 이제 직접 쓰는 것도 괜찮지만 이런 AI 도구들을 활용해서 한번 써보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블로그용 글쓰기 블로그만 쓸 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AI 뭐 팁들은 아닙니다. 글을 쓰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뽑거나 아니면 글을 쓰고 이 글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뽑기 위한 각종 이제 팁들을 구성해서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굳이 블로그가 아니더라도 다른 글을 쓸 때 아니면 이미지를 만들 때 이제 이런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긴 시간 동안 주말 오전 시간 활용해서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이제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세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